안녕하세요.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오늘 2-50강 시간입니다. 지분경매를 해결하는 두 기둥, 항상 제가 강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것 같죠. 소송과 협상에 대해서 오늘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뒤편에 보면 5+5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스 안에 소송과 관련된 5가지 내용증명 활성, 부동산 가압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그리고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과 공유물 분할 소송과 관련된 이 5가지가 소송의 이 섹터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협상과 관련해서는 이 5가지 전략이 적혀 있습니다. 머리 글자로 시옷, 이응, 지읒, 시읒투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 시옷이 상급자 법칙, 엄살 부리기, 질문하기, 첫째 안에 예스하지 않고 침묵으로 종결하는 이와 같은 내용이 우리 사례로 풀어보는 지분경매 1권과 2권 내용 안에 있습니다. 이 지분경매와 관련해서 제가 책을 2권을 냈는데요. 그 중에 이게 2편이고요. 이 앞에 지분경매로 토지 개발업자 되기와 관련된 이러한 1편도 있습니다. 이 네이버에서 온라인을 통해 가지고 구독해서 1, 2편을 다 읽다 보면 우리 지분경매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공부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부분은 공유물 분할 소송에 관련된 판결문을 오늘 공개하는데, 이 판결문이 어떻게 나오는지와 관련돼서 같이 공부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공부하기 전에 항상 제가 시사와 관련된, 국내외 시사와 관련된 얘기들을 말씀드리는데요.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요, 이 지분경매만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다 아시겠지만은 우리 국내의 부동산 시장 상황,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관련된 이러한 전반적인 흐름을 알고 투자에 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우리 이런 투자 환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가가 엄청나게 무섭게 치솟고 있습니다. 작년 5월에 비해 가지고 어제 물가 상승률이 발표됐는데요. 얼마 전에 5%대까지 올랐었는데 이걸 훌쩍 뛰어넘어서 작년 5월에 비해서 5.4%, 아마 체감하시기에는 5.4%보다는 더 높을 거라고 보는데요. 정부에서 이 발표한 게 5.4% 올랐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5%대를 넘는 거는요, 과거에 금융위기 때 그때 오르고서는 한 10년 넘어 이렇게 5.4%대까지 물가 상승률이 있는 게 그 이후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밀가루 값도 올랐고요. 지금 식용유도 그렇고 고기, 또 경유 같은 경우에 무려 뭐 더블 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발표로는 45% 올랐다 그러는데요. 경유가 뭐 거의 배로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가가 정말로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데요. 우리 작년 때만 해도 물가 상승률이 뭐 2%대다 3%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5.4%대, 뭐 2배도 더 올라갑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5% 이하에서 2%, 3%대에서 움직이던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데요. 물가 상승의 이 후폭풍이 내년이 더 문제가 될 가능성도 있고, 코로나로 힘들었던 소상공인들이 특히 음식점 같은 경우에 내년에 줄줄이 폐업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밀가루 값도 오르고 식용유도 오르다 보니까 중국 음식점 같은 경우에 짜장면이 이제 거의 7,000원대 올라가 있고요. 그래도 중국집에서는 지금 남는 거 없다 그럽니다. 식용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요. 밀가루도 그렇고 1년 전보다 더블로 지금 올랐기 때문에 이런 그 코로나 때문에 이미 빚을 져왔던 이러한 그 자영업자들이 이 물가 때문에 장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밀 수출이 또 상당히 차질을 빚고 있고, 여기에 지금 수확한 우크라이나의 밀을 해외로 수출하는 길이 봉쇄되어 있기 때문에 흑해가 막혔습니다. 러시아는 이제 우크라이나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것 때문에 전쟁 때문에 수확도 쉽지 않고 수확하더라도 항만이라든가 저장시설이 파괴돼 가지고 지금 수출이 또 쉽지도 않습니다. 기후위기도 옵니다. 미국이 가뭄이 오고요. 호주는 또 홍수가 있고, 그래서 올 밀 생산량의 세계 전체의 10%가 감소될 거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밀가루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또 이 가격에 관련해 가지고 원가 상승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익이 하락돼서 세계 각국이 이와 같이 식량 안보에 들어간 것도 우리 투자 환경에 굉장히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산, 소비, 그리고 투자가 모두 뚝뚝 이렇게 떨어지는, 생산하는 것도 떨어지고요. 소비도 감소되고 있고요. 투자도 하락하고 있는 이런 스태그, S공포, 스태그플레이션, 이 물가는 상승하는데 모든 이러한 지수들은 떨어지는 이런 트리플 감소가 우리 시장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겁니다. 얼마 전에 중국이 봉쇄를 해가지고요. 또 물동량 문제도 있었는데 중국 봉쇄는 6월 1일 날 좀 해제됐기 때문에 그나마 악재가 좀 해소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점점 깊어지고 있고요. 100일이 넘는 가운데 전 세계에 이런 물가에 큰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고물가 속에서 경기가 내리막길로 가는 걸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그 식료품 관련해 가지고도 이 소비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금리 인상은 되고 있고,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이러한 대내적인 리스크, 불안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가장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시장 환경도 알고 투자에 임해야 되는데요. 우리 지분경매 같은 경우에는요, 이러한 어떤 기법들이 있기 때문에 좀 투자에 이러한 영향권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 시장 분위기가 좋아야 투자에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과 소비와 투자가 모두 감소되는 이런 상황이고요. 여기다가 지금 더블 팬데믹이라고 해서 코로나 이후에 지금 코로나가 좀 잠잠하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이 이제 천연두라는 말인데요. 올 여름에는 이런 더블 팬데믹 우려까지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10,000명대로 줄어들었는데요. 아마 6월 말 되면 뭐 5,000명 전후로 해서 싹 줄어들 걸로 보는데요. 지금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 가지고 온몸에 물집이 생기는 이러한 원숭이 두창, 전 세계 30개국에 이렇게 그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제가 이 상장 주식을 투자하다 보니까 원숭이 두창 관련, 백신 관련, 또 이 치료제 관련주들 요즘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보니까 전 세계에 968명의 확진자와 의심 환자가 있습니다. 제가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확진자 그래프를 보고서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어제 낮에만 해도 860명 뭐 이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하루 만에 100명이 늘었습니다. 다음 주 8일 날 되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들이 이제 격리도 하지 않고 또 검사도 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 백신 패스도 사라졌고 원숭이 두창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감염병이 법정 감염병으로 지금 또 2급으로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인데요. 이 원숭이 두창이 또 더블 팬데믹으로 올 가능성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 되면 코로나가 재유행할 거라 그러는데요. 지금 여행을 가고 해외에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더블 팬데믹으로 원숭이 두창까지 재유행을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원숭이 두창 확진자가 발생한다 그러면 격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우리 천연두, 옛날에 어깨에다 맞았던 이 천연두 주사, 불주사를 맞았던 50대 이후는 괜찮은데 50대 이전에 이 분들은 천연두 주사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속합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정부에서 어떤 또 정책이 나올 것 같은데요. 또 다른 이런 그 팬데믹 유행 변수로
원숭이 두 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일 되면 이제 1000명이 넘어갈 것 같습니다. 다음 주 되면은 이 속도가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옛날에 오미크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것 같이 또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도 이제 4개월째 접어들어서 100일이 넘어갔습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 방아쇠를 당기는 이런 그 곡창지대, 아까도 고물가, 이런 곡물 가격이 상승하는 고공행진하는 어떤 그 방아쇠를 당긴 건데요. 러시아 제재로 에너지 위기까지 옵니다. 경유, 휘발유 가격도 오르고 수십 년 만에, 지금 금융위기 이후에 14년 만에 우리나라 물가가 5.4%대까지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성장하는데 발목을 잡을 것 같고요. 이러한 것들은 이제 그 저개발국, 빈곤국에는 엄청난 지금 타격이 와서 정치적인 혼란까지도 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게 이제 100일이 넘어가면서 세계 곳곳에 이 경제가 멍이 들고 있습니다. 세계의 곡창지대가 우크라이나, 러시아인데요. 곡물 수출이 줄면서 이제 가격이 급등하고 이런 것들이 완전히 식량 안보, 세국 정책으로 들어가면서 인도, 말레이시아, 닭이라든가 쌀, 식용유, 팜유 이런 것 수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 전쟁의 여파인데요. 이 무기로 하는 전쟁 이후에 경제 전쟁이 이제 실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왔습니다. 내년이 더 걱정이라는 소리까지 하는데요. 제가 아침부터 이 걱정되는 얘기들만 해서 죄송한데요. 지금 현재 세계라든가 우리 현재 국내에도 이렇게 그 웃을 만한 호재가 나오는 게 지금 별로 없고요. 거의 지금 악재투성입니다. 2년여에 걸친 팬데믹을 우리는 이제 이 충격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원숭이 두 창이라는 게 나오고 여기에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나오고 이래서 전 세계 공급망에 혼란이 옵니다. 인플레이션이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포스트 팬데믹을 지금 기대하면서 앞으로 더 잘 살고 편안한 세상이 올 걸로 알았는데, 경제 성장률도 꺾이고 빈곤하고 이러한 그 고통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오는 이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곡창지대 우크라이나에 떨어진 이러한 포탄에 전 세계가 아주 고통을 지금 받고 있는데요. 빨리 하루속히 여기에 벗어났으면 합니다. 우리 오늘 공유물 분할 소송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판결문을 공부하고 우리 교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판결문 보시면요, 이와 같이 판결 그러면 사건 번호가 나옵니다. 공유물 분할 소송은 가단으로 시작하는데요. 이 원고, 피고 이 앞에 전체 내용이 있는데, 우리 실전반의 제자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1인 법인을, 부동산 매매 법인을 1인 법인을 설립해서 진행을 합니다.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요. 1인 법인 어떻게 세우는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좀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이런 부동산 매매법인 실전반의 제자분들은요, 제가 이제 코칭을 좀 해드리는데 혼자서 법인을 설립합니다. 법무사님 도움 받지 않고요, 셀프로 본인들이 직접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이와 같이 운영을 해서 수익을 냅니다. 피고가 이제 2명 있는 사건인데요. 변론이 6월 26일, 작년 21년 6월 16일 날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가 굉장히 오래 있다 됐습니다. 이렇게 판결 선고가 이렇게 오랫동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요, 이 소송은 무변론, 그러니까 상대 피고가 재판에 오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승소한 경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결과 선고 기간이 좀 길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문이 우리가 소장에서 청구 취지, 이 청구 취지한 내용대로 해주는 게 이제 주문인데요. 임야 경매부처 그 대금에서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 피고에게 3분의 1씩, 그러니까 1명, 2명, 3명, 원고 1명, 피고 2명이니까요. 각각 균등하게 3분의 1씩 경매 비용을
경매에서 나온 낙찰 대금 중에서 배당으로 3분의 1씩 이렇게 해줘라 라는 판결을 냈습니다. 청구 취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요. 여기 주문 기재 부동산을 별지 도면 기재, 기역, 니은, 시옷, 이응, 기역을 각점으로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이와 같이 이 443.6 제곱미터는 이 각점을 차례대로 연결한 부분은 원고, 그리고 다 부분은 피고들이 공유로 해가지고 나 부분은 원고의 소유로, 가 부분하고 죄송합니다. 가 부분하고 다 부분을 피고 소유로 3분의 1씩 가져가게 이와 같이 했고요. 청구 취지입니다. 원고는 가운데 있는 이와 같은 나 부분을 달라고 얘기했는데요. 주문은 경매에 의한 형식적 경매로 나가서 대금 분할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물 분할을 청구 취지로 신청했더니 대금 분할로 이렇게 판결이 난 건데요. 이유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11월 부동산을 3분의 1 지분에 관해서 피고들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오래전에 이와 같이 소유권 등기를 마쳤는데요. 원고가 강제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3분의 1 지분, 또 옛날 채무자죠. 그 지분을 매수해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라는 이런 내용이고요.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도의 분할 금지 약정이 없고 변론 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해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협의가 잘 안 된다. 협상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정근거, 다툼 사실, 갑제 1호증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대해서 이제 판사님이 이렇게 이유를 적어 놓은 겁니다. 판단. 우리가 이제 판결문을 보면요.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문하고 판단. 주문이 판결을 낸 내용이고요. 청구 취지에 우리가 신청한 내용이 주문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청구 이유의 그 이유를 인정사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 내용이 판단에 대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판단이 판사님이 이제 이 사건을 보고 판단한 내용입니다. 공유물 분할 청구의 건의 발생, 인정사실에 따르면 위에 1번 인정사실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 2명에게 민법 269조 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부동산을 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분할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고요. 공유물 분할의 방법, 재판에 따른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는 공유물의 경매를 통해 이 대금을 분할하는 대금 분할로 이룰 수 있다라는 거고요. 대금 분할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으로는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 가치 등을 이렇게 비추어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물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해 단독으로 소유가 될 부분에 가액이 이렇게 그 손해를 볼 경우에는 안 된다. 현물 분할이 안 되고 대금 분할로 해야 된다. 이러한 판례를 지금 적어 놓은 거예요. 2002 다 보시면 이 판례를 2002 여기 보시는 것 같이 다 4580 판례를 이와 같이 판결문에 적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판례를 잘 인용하시고요. 준비 서면이라든가 아니면은 소장에 넣으실 때 이 판례를 인용하세요. 판사님이 쓴 판결문에 있는 거니까요. 상당히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원고가 청구 취지 기재와 같은 현물 분할을 제안했지만 원고는 현물 분할이 원칙이라 현물 분할을 제안했는데요. 피고의 위 제안대로 분할을 하면 원고가 가장 가치가 높은 토지를 취득하게 되어 부당하다면서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피고의 답변
저는 또 제출하지도 않고 구두로만 얘기했습니다. 그 의사를 알기 어려운 점, 이 사건 부동산의 면적, 이용, 여러 가지를 참작할 때 각 지분 비율로 상응하면서 경제적 만족을 주는 현물 분할을 찾기 어려운 점, 그래서 이 사건 현물로 분할하는 것은 곤란하고 부적당해서 대금 분할을 한다라는 이런 판단을 했다라는 이러한 판결문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머지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에 붙여 그 매각한 대금을 경매 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 각 지분에 따라 이렇게 3분의 1 비율로 합리적으로 분할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경매 분할 방식의 분할을 하기로 하여 바로 대금 분할입니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국은 원고가 현물 분할을 이렇게 그 소장의 청구 취지로 냈는데 협의가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이 판례에서 대금 분할을 갔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판결문 같이 공부했는데요. 다음 주에 더 알찬 공유지분 이러한 그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개월 실전반 공유지분의 놀라운 기법, 책에만 없고 시중에 이렇게 알 수 없는 이러한 타 공유자와 같이 소송을 하면서 공격과 방어를 할 수 있는 창과 방패의 기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깊은 스터디를 위해서는요, 6개월 실전반 등록을 했어서 공부하시면 알차게 여러분들이 소송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